이 뮤직비디오가 나오자마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몇 분 안에 제품들이 솔드아웃 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시입니다. 저도 이제 패션 크리에이터 겸 교수로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트렌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트렌드에 민감하다는 말은 트렌드에 휘둘린다 이런 말보다는 제가 트렌드를 파악을 하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을 하려고 하는 능력을 좀 키우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최대한 많은 컬렉션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즘에 가장 핫한 브랜드 3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2년 LVMH 프라이즈에서 우승을 한 SS데일리, 그 다음에 칼라가 펠트상을 받은 위니 뉴욕과 ERL입니다. 아마 오늘 제가 알려드린 브랜드를 보고 본인의 테이스트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알고 이 브랜드의 옷을 안 입는 것과 모르고 이 브랜드의 옷을 안 입는 것의 차이는 꽤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볍게라도 알고 계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SS데일리입니다. SS데일리 같은 경우에는요, 리버풀 출신이고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서 학사과정을 밟은 스티븐 스토키 데일리가 론칭한 브랜드인데요. 2020년 졸업작품 컬렉션을 기반으로 본인의 이름을 따서 SS데일리라는 브랜드를 론칭을 하게 됩니다. 이 브랜드가 작년에 LVMH 프라이즈에서 우승을 해서 더욱더 이슈가 되긴 했지만 사실 이 브랜드가 이슈가 된 가장 큰 계기는 바로 2020년에 해리 스타일스의 뮤직비디오 때문인데요. 스티븐 스토키 데일리는 해리 스타일스의 스타일리스트를 하고 있는 해리 램퍼트한테 포트폴리오를 보냈었어요. 그런데 사실 워낙 대단한 뮤지션이기 때문에 설마 내 옷을 입어줄까? 이런 기대감도 살짝 없었고 그의 옷을 입어준다는 보장은 더더욱 없었죠. 그런데 해리 램퍼트가 이번에 해리 스타일스의 골드리라는 뮤직비디오에 한번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굉장히 큰 비중으로 SS데일리의 화이트 팬츠를 입은 모습이 보이고요. 보디 팬츠와 같이 연출한 스타일링도 보이고 그리고 또 플라워 패턴으로 이루어진 그의 와이드 팬츠를 입은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가 나오자마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몇 분 안에 제품들이 솔드아웃 됐다고 합니다. 2020년을 생각을 해보면은 팬데믹이 시작한 해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좀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이 시기에 브랜드를 론칭하는 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이 좋은 기회로 브랜드를 좀 수월하게 전개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브랜드는 영국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클래식한 테일러링이나 아니면은 상류층의 유니폼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레퍼런스를 받아서 현대적으로 좀 재해석을 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컬렉션을 보면은 타탄이나 퀼팅 자카드 같은 영국의 헤리티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테일러드 느낌을 좀 더 컨템포러리하게 재해석을 한다라든지 그만의 독특한 퀴어적인 위트를 선사하는 옷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비비안 웨스트우드라든지 찰스 제프리나 알렉산더 맥퀸 같은 브랜드들과 비슷한 성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SS데일리 컬렉션을 보면은 상류층과 노동계층을 구분한다라든지 아니면 성별을 구분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사회적 문화적 경계를 구분 없이 이렇게 넘나들면서 재치있게 풀어내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사실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클래식함을 기반으로 하지만 트렌드함을 잃지 않아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영국 가면 어떤 분들은 너무 진부해, 너무 포멀해, 너무 딱딱해, 살짝은 부정적일 수도 있는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재해석을 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위니 뉴욕입니다. 위니 뉴욕은 나이지리아 혈통이지만 뉴욕에서 태어났고 영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자란 이드리스 벨로건이 2019년에 론칭한 브랜드인데요. 벨로건은 14살 때부터 세빌로우에서 옷을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나이를 속이면서 견습생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세빌로우는 남성복식의 정말 근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킹스맨의 촬영지였던 헌치맨도 이 세빌로우에 있죠. 벨로건은 세빌로우의 한 테일러샵에서 일하고
일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배우기도 했고, 그리고 비쿠냐 같은 세계적으로 비싼 원단들을 많이 접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소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무드를 갖추고 있는지 지식을 쌓았다고 해요. 세빌로 하면은 느낄 수 있는 게 엄청난 고집이 있는, 좀 틀에 박혀있는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벨로건도 팬츠를 만들 때는 무조건 1.5인치 턱업을 해야 돼. 만약에 고객들이 다른 요구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거절해야 된다. 이런 것을 배우기도 했고, 화려하고 파스텔의 이런 컬러감보다는 칙칙한 컬러감들을 써야 돼.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세빌로에서 일하는 것은 물론 좋았지만 살짝 폐쇄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어떤 한 고객이 왔는데 그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꽤 잘 통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때 버버리의 디렉터인 베일리였고, 그 연이 닿아서 벨로건은 버버리의 수석 디렉터까지 일을 하게 되었고, 베일리가 버버리를 나오자마자 그 벨로건도 톰포드로 이적을 하면서 남성복 디렉터로 경험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때 벨로건 같은 경우에는 세빌로에서는 좀 배울 수는 없었던 하우스 브랜드들의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옷을 통해 어떤 예술을 표현하는지 등을 배웠다고 해요. 그러다가 벨로건은 2018년에 톰포드를 떠나게 되면서 자신의 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돌아가신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할머니의 이름인 위니프레드 도데무의 이름을 따서 위니 뉴욕이란 브랜드를 론칭을 하게 됩니다. 위니 뉴욕의 옷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아한 컷이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빌로우에서 배웠던 테일러링을 기반으로 하지만 딱딱하지 않고 컨템포러리하게 재해석을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브랜드를 볼 때마다 느꼈던 거는 세련되었지만 유행 타지 않는 클래식함은 또 가지고 있고, 그 절제된 우아함이 잘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또 다른 면으로 스타일링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한 다양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팬츠를 레이어드 한다라든지, 아우터를 허리에 두른다라든지, 자켓 위에 후디를 입는다라든지 등 좀 틀을 깬 위트 있는 레이어드를 잘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등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을 좀 접했기 때문에 오히려 틀에 박히지 않게 좀 자유롭게 디자인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복식의 편안함이라고 하죠. 옷을 입었을 때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멋스럽지만 편안한 룩을 원한다. 그러시는 분들은 위니 뉴욕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쯤은 꼭 사고 싶은 브랜드네요. 세 번째로는요, ERL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 브랜드 중에서 가장 익숙하실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 브랜드는 엘리 러셀 리네츠가 론칭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쉽게 ERL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엘리 러셀 리네츠라는 이름을 패션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화 같은 그런 곳들에서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이 리네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패션 코스를 밟으면서 패션 디자이너로 진출한 케이스가 아니라 원래 어릴 때부터 배우로 시작을 했었고, 그 후에 카니 웨스트 페이머스와 페이드의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일을 했고, 레이디 가가의 이니그마 투어 세트를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의 작품들이 패션계에서 자연스럽게 퍼지게 돼요. 그때 리네츠를 눈여겨봤던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레이 가쿠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꼼데 가르송과의 향수를 같이 만들기도 했고요. 이를 계기로 또 도버 스트리트 마켓의 대표인 아드리안 조프와 연이 닿게 되면서 이 아드리안 조프가 너 한번 컬렉션 내보지 않을래? 제안을 하게 돼요. 그래서 2018년에 ERL이라는 브랜드가 론칭을 하게 됐고, 론칭을 하자마자 빠른 시일 내에 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리네츠는 본격적으로 패션계에 들어서게 돼요. 이를 계기로 2022년에 LVMH 칼라고 펠트상을 받기도 했고, 2023년에는 킴 존스가 디렉팅하는 디올맨을 위한 게스트 디자이너로 초대를 하는 등 현재 패션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ERL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고향인 캘리포니아 베니스 비치와 1970, 80년대의 미국 문화, 그리고 그가 입고 싶어하는 옷들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받아서 컬렉션을 전개하는 곳인데요. 그리고 온 가족이 입을 수 있는 옷들을 만들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의 옷들을 보면은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어요. 1970년대의 패션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게 좀 떠오르시나요? 60년대에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60년대의 패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모습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히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무드를 느낄 수 있는 아이템도 ERL에서 가끔 보이기도 하고요. 70년대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부티크 매장도 많이 생기고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더욱더 많이 생기는 이런 시기이기도 했고, 합성 섬유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남성복이 좀 칙칙한 느낌보다는 다채로운 컬러감과 캐주얼한 옷들이 많이 보이는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그 시기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요소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나 청바지, 베스트, 부츠컷, 코듀로이 소재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RL 같은 경우에도 70년대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긴 머리들을 룩북에 담는 경우도 많고, 미국에 사는 가족의 이미지 같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담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무채색보다는 팝스러운 컬러를 굉장히 잘 표현하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레트로적인 느낌도 있고 빈티지한 느낌도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사실 제가 실제로 입고 싶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옷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도 여기까지 마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